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휴대전화나 사무실 전화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법률 상담은 방문을 한 다음에 문답식으로 하는 게 아마 가장 좋습니다. 전화는 아마 제가 이제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굳이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서 유료 상담을 하고, 저희는 이제 유료 상담을 하도 나중에 이제 수임료에서 빼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쭉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이 체크리스트를 거기서 이제 뭔가 나도 모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파산관제인이나 판사 혹은 채권자들이 이 일을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파산은 결국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실수 없이 채권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어떤 상황을 직면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그 영업점을 언니에게 이전 후 파산 신청한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2013 사건이죠. 2013년 9월 10일 선고. 지금 7년 전인데 7년 전인데도 이 사건은 제가 여기 이제 올리는 사건 중에 면책되는 거는 사실 인상이 깊지가 않아요. 그거는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당사자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고생한 사건, 이건 이제 환가를 위해서 현장도 방문도 하고 당사자와 수없이 많은 수십 번의 교류도 이제 피드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또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가죠. 이 사건은 이제 언니에게 이혼하고 파산을 앞두고, 이혼과 동시에 파산을 앞두고 신규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닭갈비 가게를 영업 이전한 겁니다. 이 닭갈비집에 한번 제가 직접 가서 현장 점검도 했죠. 면목동인가 어디 있었어요. 시장 지나서. 언니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편파 변제는 인정됩니다. 나중에 통장을 보았더니 이분이 또 언니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부인 청구 예정 혹은 화해 시도 중.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소송을 가서 소송한 후에 나중에 또 이자 좀 깎아주고 결국 이제 화해 계약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채무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서부터 2013년까지 주로 이제 그쪽 서울 중랑구 쪽에 사신 것 같아요.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 2,500에 월 25만원. 이 정도는 이제 면제재산이었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친언니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2008년에서 2012년도에 일용 파출부, 그 다음에 2012년 10월에 닭갈비집을 창업했습니다. 보증금 2,000에 월 100만원, 창업자금 6천만원 정도 들여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2월 17일 날 2달 했죠. 딱 이걸 요 언니한테 영업 이전을 넘기고, 채무자는 이제 파산 신청한 다음에 조사를 받고, 이 채무자는 잠적을 했어요. 잠적. 한 번도 안 나타난 것 같아. 이거 면책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재량 면책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날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분. 파탄식은 2013년 1월입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자녀들과 떨어져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 후 언니의 도움으로 닭갈비 가게를 오픈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3달 만에 폐하여 파산이 이르고, 배우자와는 최근 재판상 이혼하고 확정됨. 배우자도 제가 보기엔 그때 개인 택시인가 그를 몰고 있었어요. 3달 만에 폐업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은닉을 하고
영업 이전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언니한테 바꿔치기 한 다음에 파산에 들어온 겁니다. 실질은 아들이 그 당시에 고1, 딸 아들이 중2였습니다. 채무는 한 1억 정도 되죠. 이 당시에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양반은 카드라든가 이런 건 얼마 안 돼요. 전부 합치면 500, 1100, 1600, 1800, 한 2000 조금 안 되죠. 2000 정도 되려나? 예. 근데 여기 이제 신모 씨라는 개인 채권자가 있었어요. 2011년부터. 이분 외에나 아마 또 개인 채권자가 조금 있었는지 하여튼 이분이 최고의 피해자죠. 사실은. 5년 명의 재산. 이제 2달 전이죠. 2천만원, 시설 권리금 3천만원, 5천만원, 닭갈비로 5천만원 들여 5천에서 6천 들여 창업했으나 이혼소송 과정 중 언니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 사실 파산보다는 이혼소송에서 뭐 본인이 떳떳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걸 왜 넘겼는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 파산을 안 했으면 모를까 버젓이 바로 파산이 들어왔으니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전 배우자 재산이 보증금 2,500이 월 개인 택시였죠.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나 이거. 6천에서 이 당시에 개인 택시 가격이 6천에서 7천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지금은 한 8천 정도 되나요?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대략. 여기 개인 채권자 누락했죠. 그렇죠? 개인 채권자 100뭐씨 4,700만원 누락. 금은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샅샅이. 여동생, 남편, 남동생, 친인척 여동생, 남편, 시누이, 언니, 친언니, 지인, 이게 아까 7천 그분일 거예요. 소각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사채는 이 신모씨 요거 하나만 딸랑 놓고 나머지는 다 친인척이니까 돈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로도 면책 불허가죠. 사실은. 채무자는 생활비와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고 수시로 변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닭갈비 창업 경위를 조사했어요. 2012년 10월 창업했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 100만원. 요 잘 오타죠. 100만원. 3천만원으로 기자재미 인테리어 설비를 했고요. 이제 이 창업자금은 언니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함. 이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통장을 제가 언니 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언니한테 그 전부터 돈을 많이 빌려다 쓰고 이것도 언니가 이제 제부하고 이혼하니까 혼자 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언니가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2년 12월경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앞두고 사업자 명의를 언니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미스죠. 사실은.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아마 이혼소송에서 재산이 없다는 거를 좀 밝히려고 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닭갈비 임차보증금 2천만원과 시설권리금 3천만원. 채무자는 이전 은닉행위를 시인하므로 이거 시인했죠. 언니 상대로 부인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2012년이면 김 판사님이시구나. 지금 수원에 계신 파산부 부장으로 계신 그분이 여기 단독사건 재판장이었을 때요. 2012년 10월 기억납니다. 그래서 언니를 상대로만 할 것인지 임대인을 상대로 넣을 것인지 그래서 일단 2명 다 넣습니다. 2명 다 넣고 나중에 저쪽 답변을 보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제 취하했죠. 정리해서. 그래서 언니한테 승소를 했습니다. 2천만원 보증금만 받았어요. 사실은. 언니가 뭐 실제 이거 장사를 한 게 아니고 그때 이후로 아마 이 닭갈비집을 관두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음식점으로 그냥 넘긴 것 같기도 하고요. 재산분할의 적정성. 이혼 직전 채무자의 전 배우자의 명의로 주거지 보증금 2,500만원과 개인 택시를 보유하고 있었죠. 배우자가 10년 이상 법인 택시 기사로 재직하면서 5년 전부터 개인 택시를 운영 중이었고 임대차 보증 2,500 면제세 법인 소액 임차 보증이고 전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는 사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정하다고 봤죠. 왜? 애들 16세, 14세였잖아요. 한 3, 4년, 4, 5년, 6년 정도, 5, 6년은 더 키워야 되죠. 그런 거 봤을 때 이 채무자가 뭐 양육 같은 거 비용을 대줄
않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5항. 그래서 이제 채권조사 기일 지정 및 곡가물 보관 신청을 했죠. 채무자 영업정은 무상으로 혹은 대물변제로 언니, 여기서 이제 뭐 대물변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고 이제 편파행위로 부인 대상이죠. 부인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속행 신청. 그래서 언니한테 승소를 했고 언니한테 2000 플러스 알파 이자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때 이제 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저도 가압류인가 그 가처분을 안 해놔갖고 나중에 보니까 승소를 했는데 언니도 집행할 재산이 없었어요. 그때 뭐 여관도 하고 집도 있는데 다 그것도 또 자기 남편 명의로 다 넘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언니가 오히려 언니가 자기 아들, 이 사람 채무자 입장이 조카죠. 조카를 데려오셔서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서 적극적으로 관제인한테 요청을 해서 좀 깎아달라, 이행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판사님한테 다시 건의해서 그 당시에 연체이자가 이게 20%인가 그랬을 거예요. 연체이자가 뭐 700, 800 넘어간 거 중에 연체이자 삭감한 다음에 원금만 받았나? 하여튼 많은 금액을 감해주니까 본인이 월 200씩인가요? 해서 한 10개월 정도 불입을 한 다음에 결국은 종결한 걸로 아주 이게 하여튼 고생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아마 면책을 해줬을 것 같아요. 여자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종결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영업을 이전하거나 혹은 대물변제로 편파 행위한 사안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언제든지 사무실이나 휴대전화로 그 파산 관련 뭐 회생도 좋습니다. 워크아웃도 좋습니다. 뭐 지방도 좋고 서울도 좋고 뭐 해외도 좋습니다. 뭐 파산 회생과 관련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뭐 필요할 때는 사건을 선임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어떤 그걸 걱정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지금 뭐 국가가 지금 코로나로 비상이지만 사실은 자영업 기반이 전부 무너지고 있죠. 점점 자영업이 무너지면 거기에 딸린 또 피고용인들 무너지고, 그렇죠? 뭐 대기업들도 일부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인데 이런 위기일수록 파산이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파산은 일종의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과거에 뭔가 실패로 시대에 빠지신 분은 뭔가 대안을 찾아야죠. 그렇죠? 빨리 깨끗하게 면책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안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는데 자꾸 이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파산관제인 출신 변호사 내지 파산회생을 많이 한 전문 변호사 들의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